그거 눌러야 돼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엔젝타 코리아 최현진 아이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그쵸?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해서 뭐 얘기할 때 상대방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래요. 우리 오늘 옆에 사람에게 이름과 함께 반갑습니다라고 한번 더 인사를 좀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얼굴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주면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은 스스로에게 잘 지내셨나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탁을 하는 거래요.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상대방한테, 매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호감을 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기억해서 부를 때 이름으로, 뭐 얘기할 때도 이름으로, 누구누구 씨라고 얘기하거나 누구누구 님이라고 누구누구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랑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어떤 뭐님, 누구누구 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탁을 하는 거. 약간 의외지 않나요? 전 이게 왜?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한다는 거는 내가 그 분을 인정하고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나를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는 아니 네. 어 아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상대방한테 부탁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약간 이런 메시지로 상대방이 받아들여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서 뭘 되게 우리 사업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뭐 한마디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뿐만이 아니고 그냥 나한테 와서 좀 시간 되세요라고 하면서 뭐 사적인 되게 가벼운 질문을 한다든지 가벼운 걸 물어본다든지 뭐 가벼운 조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서 포함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조언을 구한다거나 나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거를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하면 나도 또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제가 시간 있을 때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 찾아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약간 열린 마음으로 그 상대방들을 대하는 게 또 나를 상대방들한테 호감을 갖게끔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여러분들의 표정, 저 지금 되게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눈빛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 일본인가요? 어딘가요? 유럽인가요? 제가 항상 기사를 좀 짧게 보네요. 그 코로나 시기에 어떤 교육을 시작을 했냐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교육을 시작을 했대요. 어떤 교육일게요? 맞아요. 눈웃음. 눈으로 웃는 우리가 아무리 그 목소리를 상냥하게 해도 눈이 웃질 않으면 상대방이 그거를 그렇게 상냥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웃음 하는 방법을 따로 교육을 하기도 했대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웃는 상대방의 그 얼굴을 크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웃음으로 오늘 월요일 아침을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 모닝스쿨은 여러분 우리 BS그룹의 해피바이러스죠. 해피바이러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해피 에너지를 항상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분입니다. 우리 여러분 해피 에너지를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행복한 아침, 월요일 아침을 열어주실 우리 고순명 스푼 앞으로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네요. 이제 귀염둥이에서 해피바이러스까지 맨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반갑습니다. 고수미 아이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그래요. 주말 동안 뭐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게 참 이게 줌이라는 게 저번 주가 저희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사람이 앞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서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람이 앞에서 조금만 호응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느낌이 달라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뭔가 진짜 메아리 치는 느낌인데 간만에 메아리 느낌인데 오늘도 어떻소 거의 또 지사가 거의 그득 차가지고 좀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좀 변이 때문에 많이 심해진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요는 뭔지 아시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주방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저는 웬만해서는 검사를 받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부산 쪽도 장난 아닌 것 같던데요. 북에는 부산 쪽 좀 심한 것 같고 전라북도 쪽이 웬만해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약간 병역줄 터져가지고 원래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원래 올 봄 3월 달에 계획했던 게 작년 4월인가요? 이게 미뤄져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친구들이 다 놀러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하루 동안 자고 가는 거였어요. 그럼 결국에는 자고 가려면 여섯 집이 모이려고 하면 뭐가 최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그 말이 그렇지만 세명씩만 와도 18명이 저희 집에 오는 거잖아요. 자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8명의 친구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어, 오는 건 좋다. 이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비계도 가지고 와라. 내가 먹는 것과 자는 거는 다 책임지겠다. 이때 다 오케이 이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캠핑을 다니니까 다들 자충 매트가 뭔지 아시죠? 똘똘똘 말면 침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올라오겠다 해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는 송년회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제 친구의 아들 학교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걔들이 문제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욕만 먹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아유 고수면 미쳤다. 왜 이 시국에 해필이면은 이 코로나 시국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지방을 왜 왔다 갔다 했어. 이 정도지만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중에 뭐 직업군인도 있고 다 대부분 다 대기업을 댕기기 때문에 걔들이 고민하는 거냐면 지방을 오가다가 만약 코로나가 걸리게 된다 하면 이게 좀 약간 페널티가 좀 세나 보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모임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열심히 쉬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동기학도 강의를 좀 들었어요. 저는 5분 10분짜리인데 저는 한 번 들으면 몇 번을 듣냐면 한 5번 6번을 들어요. 5분짜리지만 한 5번 6번 듣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난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들으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와요. 다시 보면은 또 다른 얘기가 또 들려요. 근데 참 여기서 무서운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 구루장님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뭔 뜻이냐면 내가 뭔가 인생을 설계해 나갔을 때 생각하지 않잖아요. 뭔 뜻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업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다. 그럼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뭔가 세상을 지배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삶의 만족에서 끌려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2021년도 12월입니다. 맞죠? 그러면 2022년 1월이 앞으로 어떻습니까? 길어봤자 한 5일 뒤에, 6일 뒤에 또 어떻습니까? 또 새로 한 달이 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한 해가 더 시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불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나름 성공하고 싶은 나 마음은 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데 아따 놀랬네. 나 오리털이랑 그렇게 큰지 몰랐네. 내 앞에 오리털 이만이 또 저거 나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일단은 뭐냐면 첫 번째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획을 세우는데 뭘 아끼지 마라 시간을 아끼지 마라 시간을 아끼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계획은 누구나 세우죠. 근데 최고 중요한 뭐냐면 사람이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계획을 짤 때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요즘에 지방을 갔다가 제가 저번 주에도 월요일 날에 서울에 있고 월요일 당일 미팅을 했죠. 화요일 날 제가 미팅을 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 어머니 아버님 말이 기억이 나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기억은 또렷하게 기억이 난대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요 근래 생각은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저번 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점심 때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이것도 기억 안 나면 문제야. 에? 그럼 안 돼요. 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번 주 일요일 날 저 뭐 먹었을까요? 저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근데 제가 저번 주 이제 화요일 날부터 이제 서울 일정을 마무리하고 수요일 날 어디 가냐면 김해를 갔어요. 이승현하고 같이 김해를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미팅을 하고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또 울산으로 넘어갔어요. 울산에 다시 또 1차적인 미팅을 끝나고 그러니까 거의 한 8시, 9시가 되더라고요. 또 9시부터 떴습니까? 또 12시까지 또 미팅을 또 하나 했어요. 또 마음을 지었습니다. 잤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또 놀았을까요? 다시 또 눈을 뜹니다. 또 어디로 갔을까요? 대구로 또 넘어갔어요. 또 미팅을 합니다. 거의 밤 11시까지 미팅을 마무리하고 저는 거의 막차가 11시 23분 차에 나중에 그 동대구에서 수서 올라오는 기차 보시면 11시 23분 차가 막차입니다. 그럼 집에 도착하면 몇 시일까요? 새벽 한 2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래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운전 못 하겠더라고요. 운전을 갔다가 원래는 김해 갔다 울산 갔다 대구 갔다 원래는 차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번 주에 스케줄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정확하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지방이에요. 내일부터. 그러면 중요한 요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뭐부터 계획을 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파트너가 있는 분들이 있고 파트너분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파트너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 조직도부터 그려봐야 돼요. 조직도부터 어떤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내 뉴스킨 사업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항상 자기가 가장 잘 모이는 곳에 조직도를 그래서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래서 붙입니까? 라고 했을 때 조직도를 붙여놔야 뭘 할 수가 있냐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의 효과가 터지는 거죠. 옛날에 그 코미디언 중에 누가 있습니까? 걔 누구죠? 따시기 엄마. 따시기 있는데 그 엄마 있잖아. 옛날에 그 조혜련 씨. 조혜련 씨가 나는 일본에 가서도 잘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어를 배웠기 때문에 가서 어떻습니까? 잘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은 단어가 있고 공부하고 싶으면 화장실에 어떻습니까? 앉아가지고 그 붙여놓은대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나마 스마트폰을 볼 때 공부를 하면 다행이야. 정말로. 제가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딱 거의 정확히 회사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가. 모든 걸어서 나와서 하는 이동 거리가 저는 1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일단 오늘의 스케줄을 생각을 해야죠. 스케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미팅은 어디가 있고 점심 때 미팅은 어디가 있고 저녁 때 미팅은 원래 오늘 아침 때 미팅이 2건 정도가 있었는데 다 캔슬 났어요. 왜 캔슬 났게요? 코로나 때문에. 밤 11시에 문자가 들어옵니다. 10시에. 어떡해요. 오늘 꼭 뵈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우리 반 아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지 말라고. 야이씨. 나는 지금 어젯밤부터 그냥 대가리가 터지게 그냥 미팅을 짜놨구만. 캔슬하면 어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보고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한 번도 다시 또 보려고 했더니 무슨 또 방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미팅이 안 된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와,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오후 때에는 또 미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미팅을 한번 볼게요. 월요일 날은 서울 수도권에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광주에 미팅이 잡혀 있어요. 수요일 날은 김해, 울산에 미팅이 잡혀 있어요. 목요일 날은 울산, 부산이 미팅이 잡혀 있어요. 금요일 날은 대구에 미팅이 잡혀 있어요. 이게 한 주의 스케줄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는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지갑을 열심히 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파트너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파트너가 없는데 왜 가요? 거기를. 맨 땅에 헤딩으로 가요? 할 일 없으니 부산 가가지고 저는 엔제타의 90년 IBO입니다. 사업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 부산역에서 메아리를 쳐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있죠. 내가 항상 지방을 간다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사업적인 전달도 있죠. 저는 사람을 얻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중요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는 사람과 같다라고 있잖아요. 왜 비즈니스는 사람과 같냐면 내가 정말로 좋아해. 내가 안은민 사장을 좋아해. 진짜로. 내 눈에 꽂혔어. 바이바이. 알겠습니다. 아, 이때 가라. 바이바이. 너 어디서 개수작이냐. 저리 가라 이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솔직히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좋다고 하니까 어이구 난 당신밖에 없어 이랬겠습니까? 술도 먹어보기도 하고 선물 줘보기도 하고 때론 싸워보기도 하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결혼까지 가는데 100% 완벽하게 결혼하는 커플은 없어요. 싸우기도 하고 정말 헤어져 보기도 하고 내 친구하고 제하고 고등학교 때 짝사랑을 했었어요. 나는 우연치 않게 버스에서 우리 동네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자가 버스를 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고3 때였어요. 너무 스타일이 괜찮은 거야. 내 스타일이야. 나는 꽂혔어.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선배 여자친구가 같은 여고에 있었거든요. 선배, 나 고2 때 그랬구나. 그 선배 고3이었으니까. 선배 저 부탁 하나가 있다. 뭔데 내가 누구 여자를 찍었는데 내가 걔 이름도 모르겠고 근데 그 당시 때 그 여자친구가 같은 버스에 탔었어요. 옛날에 아시죠? 시골에는 버스 탈 때 뒷자리에 앉으면 갑이야. 시골에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 그 끝에 그 딱 그 맞잖아요. 6자리가 있는데 지금은 거기 앉지도 않았는데 왜 그때는 꼭 거기를 앉았나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걸 듣고 웃으신 분들은 좀 놀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전혀 나는 그러지 못했다. 다 도보로 다녔구나. 다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맞습니까? 고등학교 때 좀 잘 나간다. 뭐 타고 다녔어요? 빠라바라 바라밤. 오토바이 좀 타야죠. 맞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다 폭주족이었습니다. 당시 때. 저는 고등학교 때 저 오토바이를 탔어요. 우리 그 고등학교 때 졸업식 때 보면은 진짜 고등학교 때 그 뭡니까 오토바이 타면 하도 밀가를 투척해가지고 진짜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이 머리가 거의 100발이었어 100발. 왜 그랬는가 몰라. 그러다가 또 그 당시 때 고등학교 졸업 때 곧 졸업식이잖아요. 이제 여자친구랑 전화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친구. 여자친구 같이 술 먹고 노는 친구. 야 졸업 축하해 선물 줄게 나왔습니다. 밀가를 이빨 던져버린 거야. 그래서 돌발났습니다. 이야 이 미친 띵동띵동들아 다 씻고 선물 받으러 갔더니 밀가루 던졌으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었을까요. 그 이후로 그들은 우리한테 친구가 됐다 안 됐다. 됐다. 같이 맨날 그 당시 대학교 원수로 생겼으니까. 근데 문제는 같은 대학을 못 간 게 문제였지. 걔들은 들어갔고 나는 못 들어갔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다 얘기했죠? 여학생, 고등학생, 짝사랑 아닌데? 이게 사랑이 맞다. 근데 내가 지금 오토바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잖아. 여봐. 뒷자리. 오케이. 다시 고등학교 참 간만에 또 우리 또 고3 때 또 고2 때도 설레는 마음 되게 설레네. 그죠? 여기서 누군가 중학교 때부터 짝사랑을 했을 거야. 중학교 때도 사고 친 사람도 분명히 있어. 조사하면 다 나와. 이래서 가끔 어떻습니까? 동창끼리는 결혼하는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당황할 때가 있거든. 저희 친구들이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귀었던 애하고 친구의 와이프가 돼 있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사귀었던 여자인데 친구의 와이프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집들이에 갔어 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전라북도 정읍이 크지는 않거든요. 시기 때문에 웬만해서 어떻습니까? 같은 지역의 여자를 만나지 말고 타 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경이 어떻습니까? 그 당시 때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얘기를 했으니까 친구, 선배,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버스 안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마라.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너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너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어떻겠냐? 한번 만나보겠냐? 안 만나보겠냐? 심장이 바운스 할 거 아닙니까? 바운스 할 거 아니에요. 결국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그때 고3 맞네. 선배가 졸업했을 때니까. 뭐라 하면 수능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나는 남자를 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여자친구가. 지금도 친구예요. 지금도 만나요.
이상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나중에 지금도 왜 그 분을 만나고 있는지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경우 어떻습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 지금 내 육군 중령인 친구가 자기 사두를 얘기하는데 같은 여고에 인상착의를 얘기했는데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애하고 사촌 조카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따라갔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내가 마음속에 싹싹했던 여자가 앞에 앉아 있어. 알고 보니까 그 형수님의 넷째 동생이 내가 봤던 찍었던 그 여자인 거예요. 말은 못하고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친구들끼리 만나 술 먹기로 했는데 갈등을 때린 거예요. 야, 애들이랑 같이 술 먹어야 되냐? 얘들과 같이 노래방으로 같이 놀아야 되냐? 결국 저희는 둘은 친구를 배신을 때렸습니다. 근데 걸어가다 만났어. 정읍이 너무 넓거든. 지나가다가 야 고수명 한유건 너희 개띵동이 너희 왜 알았어? 내가 봤을 때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대사 교육이 어떻습니까? 같이 전기 게임. 여러분 전기 게임 뭔지 아세요? 전기 게임 몰라요? 모르는구나. 이불 속에다가 손을 딱 집어넣고 전기를 튀긴다고 틱틱 돌다 딱 아스대문이 걸리는 거야.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놀았어요. 같이 맥주도 먹고 우리 고등학생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중3 때부터 술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빨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름이 언제 끊기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제 친구의 와이프예요. 친한 친구의 와이프. 친한 친구 우리 6명 모임 중에 있는 친구의 와이프예요. 3명이 좋아했는데 우리 친구가 1등을 먹어버렸어. 일단 키가 180 이상이 돼. 키도 커. 집안도 잘 살아. 잘생겼어. 운동도 잘해. 머리는 든 것이 없지만 돈 많고 운동 잘하고 잘생겼어. 결국에는 지금 제 친구의 와이프예요. 그래서 1년에 저희는 보고 싶지 않아도 가끔 부부들을 만나면 만나게 됩니다. 가슴이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안 떨려. 늙었어 이제. 역시 더 빨리 늙더라고요, 여자들이.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봐, 다 까먹었어. 다 까먹었다니까. 비스는 사랑과도 같다. 그럼 결국엔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바닷가로 놀러 갔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3명이 남자들끼리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여자 1명을 놓고 친구 3명이 싸우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친구끼리도 의리가 깨지는 것. 그때 셋 친구가 지금 우리 친한 친구라니까요. 지금은 만나서 모임 한다니 참 이러기도 힘들어. 사실 그 여자를 버렸어야 돼. 그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3명이서 그래 어차피 누구와 여자친구 되는 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괜히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친구로 남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내 친구들을 의리를 짓고 싶었으나 여자가 그 남자를 찍었어. 내가 왜 비즈니스는 사랑 같다고 얘기했냐면 끊임없이 내가 있잖아 원하는 남자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100번 찍으면 100번 찍어도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 사람과 뭔가 인연을 만들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결국에는 뭔 뜻이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더라. 내가 정말 이 사람과 뭔가 같이 하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전달하는 건 내 사정이랄까요? 그 사람이 노하는 그 사람 사정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의 입장까지 이해를 해줘야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나친 배려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아까 했잖아요. 아니면 사연 꾸치려고 먹었어. 아니, 내가 사업자 내 동반자를 하기로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인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연의 끈을 놓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했을 때 몇 년 만에 나한테 파트너가 되냐면 2년, 3년 만에 오신 분도 있다니까요. 그럼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3년 동안 내가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나한테 인연이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참하죠? 원래 비참해질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이 말 두 번째 얘기 나왔던 건 뭐냐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뭔 뜻이냐면 하루에
80대 20의 법칙이 있고 90대 10의 법칙이 있답니다. 뭔 뜻이냐면 하루에 10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더란 거지. 10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더란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일이 바빠 돌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뭐가 정말로 중요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 한 주의 스케줄이 계속 지방을 뛰어댕겨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냥 갈까요? 내가 김해의 미팅을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뭔가 목적을 줄 건지 생각 안 하고 들어갈까요? 해야 돼요. 그렇죠. 가끔 미팅 갈 때 그 얘기 안 하는가요? 목표와 계획을 정확히 잡고 들어가라고. 이게 괜히 하시는 말정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내가 그냥 차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지방 하루 왔다 가면 하루하루 보낼 때마다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들어갈까요? 아니 기차 타고 다니면 부산까지 5만 5천 원이잖아요. 맞잖아요. 다시 오르는데 11만 원이에요. 왕복에. 그러면 하루 자는데 얼마예요? 최소한 5만 원. 싸면 3만 원. 기본 5만 원짜리 잡니다. 그럼 15만 원 들어갔네요. 그게 또 끝이에요? 밥 먹어야죠. 때로 어떻습니까? 파트너분들 고기라도 한번 구워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15만 원 또 20만 원 들어갈 때도 많아요. 여기 만나는 사람들은 중복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사업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얘기했죠? 이건 자랑을 안 해요. 내가 정말로 잘 살고 부자였으면 저는 어떻습니까? 가정을 뒤로하고 사업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2015년도 9월달에 스타트 해가지고 16년, 17년, 18년 7월까지 저는 주말 부부 했다니까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의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림을 그렸는데 아빠가 없어. 아빠를 안아주는데 따뜻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안아주는 느낌이야. 제가 지금도 내 영상에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배웠어요. 그 노래를 갖다가 와이프 말로는 하루에 한 2시간 동안 그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날도 어떻습니까?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유황상이 뭐 같이 소주 한 잔 먹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는 길인데 헤어지고 이제 와이프가 나한테 웬만해서는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지는 않는데 카톡에 영상이 들어왔더라고. 아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매일 이 노래를 불러. 한번 들어봐. 귀를 꽂고 들었어요. 내복에 파자마를 입고. 그때 그 영상 나중에 내가 보여드릴게요. 속이 되게 쓰리고 그때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내가 계획은 잡았어. 목표는 잡았어. 뜻대로 안 돼. 그럼 저는 뜻대로 됐냐고요. 내가 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강해지려고 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강해질 수 있어요. 약해지려고 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약해진 게 사람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줍니까? 아무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내가 오늘 꽂혔던 얘기만 해보였잖아요.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게 곧 잘못 얘기하면 합리화예요. 내가 지금 못 사는 거는 못 사는 이유밖에 없고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했냐고.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어제 이제 우리 아들 오고 아들 야 우리 2011년도 누가 가장 부자인지 한번 봐볼까 하고 이제 다시 부자 순위를 봤어요. 1위가 누구였게요? 1위가 빌 게이츠도 안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도 안 해도 일론 머스크도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아마존 베이조스 베프조이스인가 거기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인물이 전 세계 200조 이상에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더라고요. 한국의 가장 부자 약 20조인가 10조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 최고의 지금도 김범수 회장이 최고 부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가 누누이 있잖아요. 전 세계 부자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냐고요. 처음 날 때부터 잘 살았냐고요. 그 사람도 분명히 있었으니까 계획을 짰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나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갖다 명확하게 짜고 어떻게 했습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계획이 상팔자가 아니라 계획이 있어 어떻습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나요? 왜 내 주변에 흔들리냐고요. 내가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건데. 저는 이 사업을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이를 젊었을 때는 저는 20대부터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내 소원은 뭐였냐면 그냥 잘 살고 싶었어요.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이왕이면 내 주제를 파악해 보니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한 달에 300도 못 벌겠더라고요. 250만 원, 300만 원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 월급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 6개월 뒤에 월 1,000만 원을 벌 수가 있대. 1,000만 원 버는 게 많이 버는 겁니까? 조금 버는 겁니까? 지금은 많이 못 버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중에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저희 셋째 누나 월에 1,000만 원씩 법니다. 저 월 1,000만 원 이상 법니다. 누가 볼까요? 우리 한때 넷째 누나 월 1,000만 원대 이상 벌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게가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많이 밀렸던 상황이 되고. 그럼 우리 형 대한민국의 공기업 부장입니다. 월 1,000만 원 벌까요? 못 벌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7남매가 태어난 조건은 다 똑같았죠.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정말로 흑수로 태어났어요. 그럼 7남매 중에 누구가 어떻습니까? 월 1,000만 원대 이상 버는 사람이 됐고 누구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정한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해주신 건가요? 그건 내가 정한 것 같은데요. 똑같은 거예요. 행복은 선택순위 아니란 말이 왜 나왔을까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공부를 잘하게 되면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하면 선택이 좁아지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시죠? 밥 빼, 술 빼, 간식 빼, 배가 부르지만 또 다른 어떻어요? 배가 있어서 또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도 아니래요. 노래를 못 부르면 춤이나 잘 추면 되잖아요. 춤을 못 추면 노래는 잘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악기라도 잘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수학을 못하면 영어로 잘하면 되는 거고 국어를 못하면 다른 과목이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지식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꿈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래요. 내가 정주희 씨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비가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잖아요. 어머니가 왜 죽은지를 아시죠? 인슐린 주사를 못 맞아. 당뇨인데 가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못 맞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더 비참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태 또 집이 불이 나버렸네. 진짜 그 당시 때 정준 씨는 뭐라 했냐면 비는 세상은 왜 나에게 이렇게 냉정하고 참혹한 삶을 줄까? 에이씨 막 진짜 있잖아 침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깽판을 졌다는 거.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큐에 보면 나와요. 근데 침대를 확 뒤집었는데 거기에서 통장 하나와 편지가 나온 거예요. 아들아, 이 통장에 내가 얼마가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돈을 모아놨지만 이 돈을 가지고 희망을 꺾지 않고 어떻게 해라? 네 동생과 열심히 잘 살아나가라. 야, 그걸 듣는데 어떻습니까? 미치고 환장하더라겠더라고요. 알겠지만 B 씨도 처음 데뷔할 때부터 잘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 당시 그 사람이 뭐냐면 월드스타 돼가지고 막 전 세계 투어하고 그때 닌자 SC 영화로 막 데뷔하고 그때 JT엔터 지금 JYP 있잖아요. JYP 그 전에 모체가 뭔지 아세요? JT엔터였어요. 거기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B였어요. 그 B가 군대를 가면서 JYP에 넘기면 그 현재 JYP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때 주식을 투자했답니다. 내가 그때 JT엔터를 팔지 말았어야 돼. 그때 주식 100원, 1,000원도 안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4, 5만 원 거잖아요. 그러면 맞선맨 내는데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월드스타인다. 왜 지금도 매일처럼 노력하고 매일처럼 최선을 다하냐.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다시는 배고프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배고프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배고팠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보다 똑똑한 애들 더 많고 현명한 사람 더 많을 거고 더 노래 잘 사람 부를 사람도 나올 거고 더 멋진 배우들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나옵니다. 내가 노력하면 아니지. 내가 잠을 자면 꿈을 꿀 수가 있지만 내가 지금 참고 인내해 나가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그 꿈을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왔네요. 시간을 계획을 짜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습니까? 움직이라는 거지. 80대 20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루에 10가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 어떻게 해요? 10가지가 나한테 몰려 들어버렸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습니까? 최고 중요한 2가지의 일을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아니야. 2가지 중에 막상 10가지 중에 1가지가 더 중요해. 여기서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하라는 뜻이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방을 뛰든 내가 서울에 있든 내가 인스타그램을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내가 어떻습니까? 온라인 사업을 하든 오프라인 사업을 하든 내가 정확히 정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될 때까지 해야 되고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란 거예요. 돼야죠. 맨날 끌려가는 삶을 사실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끝에 얘기했던 얘기가 뭔지 아시죠? 창조와 도전, 도전과 창조. 그래서 그들이 창조했던 세상이 뭔지 아시죠? 비스포크 있잖아요. 컬러풀. 이제부터는 세상은 컬러가 집어야 한다. 핸드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스코프가 들어간 거예요. 삼성이 마지막에 나왔던 작품이 뭐냐면 냉장고에 어떻습니까? 색깔을 입혀서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디자인이 더 중요하지만 컬러 디자인이 돼야 된다. 그게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삼성한테 뿌리고 간 게 그게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창조는 그 뭡니까?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그 뭔지까? 도전 아닙니까? 그 정주영 회장님 아시잖아요. 500원짜리 들고 가가지고 얘기했다며요. 옛날에 그 500원짜리가 동전이었으니까 100원짜리인가? 나는 이런 국가에서 왔다. 이거 알지? 거북선을 만들었고 거기서 없습니까? 가서 투자를 받아고 현대중공업이 태워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사람 뭐 했습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딪혔다는 거죠. 될 거라고 부딪혔겠냐고요. 안 될 거지만 내가 가만히 우독하고 있느니 우리 국가에 돈이 없으니 그래 선국에 가서 우리들께 조선의 기술을 갖고 있으니 당신이 날 믿으면 투자해. 어? 그 정종현 회장 중에 가장 멋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장단 회의를 했어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생각들 해라.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할 건지 말 건지 생각을 합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모든 사장단들은 95% 정도가 어떻습니까? 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잖아요. 확률로 봤을 때 단 5%밖에 확률이 없는데 근데 그 정주회장 그걸 밀어붙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해보기나 해봤어? 5%의 가능성이 있는데 해보기나 해봤냐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시작할 때부터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팅 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정확한 계획을 짜고 가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계획을 짤 때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적어야 된다. 전 세계 성인들이 내가 어떤 계획을 잡고 하는데 스케일을 짜는데 어떻습니까? 적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배우셨잖아요. 뭐랬습니까? 계획을 짜서 적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주의 계획은 하루의 계획은 하루 전날 나와야 되고 근데 하루 전날 계획이 안 났으면 잡지를 보고 뉴스를 보고 하루를 정보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뭘 할지 다시 한번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의 계획은 전주에 나와야 되고 한 달의 계획은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 나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뭐 해야 돼요? 내년의 계획과 목표가 세워져야 돼요? 안 세워져야 돼요? 세워줘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정말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얘기했죠. 가난도 근성이라고.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있다니까요. 또 말씀해 드릴까요? 앞으로 저는 정확히 내 나이 50이 될 때 저는 어떻습니까? 내 통장에 50억 이상 모아놓을 겁니다. 모아놓을 거예요. 못 모을 것 같죠? 못 모을 것 같죠? 긍정을 좀 넣어주세요. 부정을 넣어주지 마시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죠. 아니, 50월살이 안 됐는데, 땡큐 하게도 40억 모였어. 와우,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10억만 더 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누가 내 인생을 정해주고, 누가 내 한계치를 정해줍니까? 맞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누가 얘기죠?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거꾸로 보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 순서는 있어요. 맞나요? 누가 먼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내가 지금 좀 잘 되고 따따붙다 하고 있지만 혹시 압니까? 나중에 이승현 아이비오가 너무 잘 돼가지고 먼저 최고 직급에 올라가 있을지?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최고 직급을 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파트너가 있고 없고 내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성분들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능력 있는 남자가 좋아요? 능력이고 잘생겨야지. 이게. 근데 그런 남자를 만나시는데 조건을 만들어 줄까요? 내가 이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그 어떤 여성분을 뭐 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명세미 씨인가요? 누구죠? 저기 대상 누구죠? 아 대상에 있잖아요. 최고 그 지금 현재 그 딸 있잖아요. 아 이정재하고 사귀는 사람 임세령 멋지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시 만난 남자가 누구야? 이정재야. 응? 이정재. 라스타 등껍질 배에 딱 붙어 있어. 오징어 게임하고서 오징어 내버렸어 진짜. 맞습니까? 외국에 나 엄청 스타쇼 나와가지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이정재 씨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구나. 단 되게 있잖아요. 그 남자 한 명이 배우나 뭐 이렇게 스포츠서 있잖아요. 그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 좀 뒤에 스토리를 되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인전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 원래 이정재 씨 동생도 한 명이 형인가 동생인가 잘 모르겠는데 몸이 저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일어서고 이게 먹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기는 게 있더라고요. 한쪽이 처지고 한쪽이 기울어지면 물어뜯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양쪽이 빵빵하고 잘 나가잖아요. 물어뜯던가요? 물어 못 뜯더라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얘기했죠? 한 명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다. 돈도 있어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벌면 졸부지만 돈 이빠이 벌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근접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내가 성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사업은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밑에 있는 파트너분들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절대 돈이 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이너리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 성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원래 3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3명도 자신이 없으면 2명만 얻으시라니까요. 다시 얘기 드려요. 비즈니스는 뭐다? 사랑이다. 얻을 때까지 하라고요. 얻을 때까지 정성을 들이라고요. 만나기 싫으면 어떻게 할래요? 아는 이상이 거부했어. 집 앞에 서 있을 거야. 절대 그럴 일은 없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추워 죽거든. 나 그 대단한 것 같아.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저는 절대 석고대제를 하겠습니다. 에라이 씨, 나 석고대 같다. 인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우리 이승현 아이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멋지다. 우리 송명찬 아이비요 할 수 있을까요? 안 합니까? 그냥 샤이버스케 따로 할 거야? 우리 라경비 아이비 어떻게 할 거야? 안 한다고요? 야따 야따 안 한다고 우리 할 말이 없네. 우리 성명 아이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합니까? 이런 분들 만나지 마. 합니까? 그런 남자를 만나십시오. 거꾸로 우리
은비 사장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 안 해요? 어, 우리 아는정 사장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 해요? 아니, 다 우리 회사에 다 까도니 까는 놈밖에 없구나. 다 나쁜 남자, 나쁜 여자밖에 없네. 멋있네요, 그죠? 멋있어요. 자, 세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마무리하는 거래요. 최고 중요한 건 뭡니까? 계획을 짰어. 시간을 충분하게 투자를 했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하는 데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있대요. 1분을 갖다가 계획을 완벽히 짜면 10분의 시간이 당겨진답니다. 그러면 10분을 갖다 꼼꼼히 짜면 어떻습니까? 100분의 시간이 당겨진다는 거죠. 1시간을 꼼꼼히 짜면 어떻습니까? 10시간. 하루면 10일. 1년이면 10년이 당겨진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대요. 1분을 되게 계획을 짜고 꼼꼼하게 나가면 10분이 당겨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주계 나오셨나요? 이번 주 계획 나오셨어요? 오늘 계획 나오셨어요?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 하셨어요? 나는 오늘도 아침에 뭐라 했을까요? 나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우리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잘 되고 있고 우리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어떻습니까? 똑같이 갑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좋지 않아요?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원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대요.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안 좋답니다. 그거는 예지하는 거래요. 당신은 계속 고생해라 이 뜻이랍니다. 다음부터 우리 좀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최고의 표현은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시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마무리하는 게. 걔 기가 막히게 짰어. 우선순위 정했어. 마무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정말 당신들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알겠지만 내가 프로와 아마추어 얘기잖아요. 프로와 아마추어. 아마추어는 어떻습니까? 평상시 때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매일처럼 열심히 합니다. 정말 중요할 때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프로는 어떻게 해요? 훌렁훌렁합니다. 노는 듯 합니다. 즐기면서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넘어서더란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자가 얘기한 거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제가 1, 2, 3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끝낼 게 아니고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 사업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드릴 텐데 첫 번째 화이팅은 혹시 전현주 아이브님 출근하셨습니까? 나오셔서 화이팅 하시고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BS 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전연주 아이비어입니다. 뭐지? 네. 저는 여기 올라와서 무슨 얘기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것이 가족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돈 벌어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계속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나갔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 스폰서님과 상의를 하고 스폰서님 믿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의 쪽 아니, 그, 어,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잠시만요. 네. 어, 가족들에게 그 제품을 전달하고 같이 먹으면서 제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전달을 하다 보니까
어, 들었던 생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님의 반대가 클 것 같고 이게 좀 혼자 겁을 먹었었는데 오히려 응, 누구보다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부모님들 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어, 내 목표로 빠르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되게 부끄러워하시네. 저도 처음에 이사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주말 얘기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이사를 차참 걸렸던 게 화이팅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런 교육 안 해도 성공할 줄 알았어요. 네, 얘기했죠. 사업하다 나가다 보면 조직이 팽창해 나가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앵무새처럼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생각을 했죠. 어쩔 수 없이 대중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되게 다 교육 잘하시더라고요. 다 전문가 같아. 맞습니까? 근데 그게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아침에 모닝스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지만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항상 후회합니다. 가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하는 얘기 잘했어요. 오늘도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 아닌데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온다고. 저는 원래 근데 틀에 박히는 교육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저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 그 있잖아요. 회사 설계 있잖아요. 제품을 설명해 본 적이 없어요. 못 하겠더라고. 막 그 전문적인 지식. 제가 진짜 유학원생이 보면 되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있잖아요. 그잖아요. 딱 얘기해도 탁탁탁탁. PXP는 따다닥. 플러스는 따다닥. 저는 필로 얘기합니다. 이걸 먹으면 이게 좋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똥을 잘 싸더라고요. 다른 건 내가 혈압이 다운이 됐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효과로서 얘기하는 게 결과로서 얘기하는 거지. 일단 먹어보세요. 안 싸지면 어떻게 할까? 그때 가서 얘기하시니까 일단은 날 믿고 드셔보세요. 아니 솔직히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먹으라고 하겠어요? 저희 식구들이 먹고 있다니까요. 저희 아이가 먹고 있다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먹고 있어요. 저희 누나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있고 식품이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먹일까요? 여기서 그렇지. 사인합시다. 안 하면 말고 뭐 안 쓰다는데 뭐라 할까요? 그거 안 되는 것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전현사업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말하고 싶어요. 가족과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처음 엔지탈 시작했을 때 제가 전달을 못했어요. 누구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왜요?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도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상처라는 게 있었거든요. 내 스스로가 확실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어떻습니까? 저희 누나는 애터미를 ING 했어요. 저희 막내라도 우리 막내 내추럴 꼬셔가지고 애터미를 ING 했어요. 시작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누나는 박찬호 크립을 하더라고요. 우리들 제약고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전하고 싶은 건 전하면 돼요.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들의 입장인 것 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 일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듣기 싫어. 네. 듣기 싫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와서 개소리야. 저는 사람 소리를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에 갔어. 부킹을 했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내가 못하겠으면 웨이터한테 돈 찔러주고 뻐꾸기 날려야 될까? 저기 몇 번에 몇 번 여자 괜찮은 것 같으니 끌고 좀 와보라고. 이건 능력 있는 남자들의 모습. 그죠? 룸에 들어가서 차키를 놓고 양주를 마시면서 앉아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 어떻게 해? 바깥에 있는 어떻습니까? 구석진 테이블에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출 때 다가가야죠. 혼자 와서 둘이 왔어. 엉덩이 툭툭 쳐주면서 안 해봤어? 다 부킹 안 해봤어? 그러다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어느 게안 되는 거구나. 원래 안 그랬어요? 나이트클럽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맞잖아요. 웨이터가 날라주잖아. 걔 끌어다 주잖아요. 그것도 내가 말을 전하지 않으면 저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저한테 제가 나이트클럽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진짜. 지금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무릎이 아파서 거있고 옛날처럼 그 심장이 뛰지를 않더라고. 바운스 옛날에 그 우퍼의 음악에 막 때려주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했거든요. 신천에 가면 지금 잠실 세대역이죠. 나이트클럽이 한국관 거기 뭐 헤라클레스 또 뭐가 있었냐 거기에 또 하나 있었네. 단골이었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을까요?
그룹 짜기고 같이 간 거예요. 우리 유학원사님도 같이 갔어요. 원래 그 스테이지도 올라갑니다. 나중에 제가 같이 혹시라도 우리 잘 돼가지고 우리 뚜껑이 나이트클럽 가고 한번 돔 나이트 한번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또 한번 인생을 또 분질러 봅시다. 근데 원래 사업자들끼리 같이 가면 재미가 없어. 그죠? 우리 여성분들도 다른 남자들하고 부킹해야 되고 우리도 나로 부킹을 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면 이게 부킹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래서 우리 저랑 다섯 개 있으면 남자들은 남자끼리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 근데 가 있는데 그 나이트클럽에 와 있네. 완전 당황스러워. 야, 해필이면 왜? 근데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으면 갔을 건데 나이트클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놀다 보니까 야, 왜 해필 이쪽으로 왔어? 아니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딴 데로 가시지. 나 있는 줄 알았으면 안 들어왔지. 그러다 술 먹고 놀잖아요. 다 됩니다. 우리 좀 그런 시간들 보내시는데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네요. 우리 전현주 아이비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 부모님과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게 너무 큰 것 같아. 가족이랑 정말 열심히 잘 전달하셔가지고 꼭 가족분들과 멋진 사업 하시라고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 아이디어는 선명현 아이비원 소개시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B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성명현 아이비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부모님이 생신이셔가지고 제가 태안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태안을 가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됐냐면 이제 저희 집이 아직 기와집이에요. 기와집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집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빨리 부셔야겠다. 일단 부셔야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지가 이제 거의 한 30년이 넘어가는데 그 집을 빨리 부셔야 이제 저희 집이 공터가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빨리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사실 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그런 성장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뎠었는데 이제 엔젝타를 오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뤄가고 또 이제 부모님께 이제 선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이제 더 마음도 커지고 이번에는 뭐 작은 선물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생신이 돌아오실 때는 더 큰 것들을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면서 이번 주말에 좀 보냈었는데 제가 사실 요즘 들어서 이제 미팅을 좀 많이 나갑니다. 미팅을 나가는데 제가 이제 한창 미팅 다닐 때 유영 스프님이랑 고수명 스프님이랑 부산에서 한번 이제 미팅을 끝나고 나서 고수명 스포츠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그때 당시에 진짜 막 전국을 막 누비고 다녔어요. 누비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밤 11시였어요. 딱 이 시간대였는데 낮밤만 바뀐 거죠. 근데 딱 이 시간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고수명 스포츠님께서 저한테 너 그러다 죽는다. 이제 미팅을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차를 끌고 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죽는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겨내고 버텼었냐면 그때 당시에 목표가 정말 강했었어요. 무조건 파트너들을 성장시켜야 되고 돈 벌게끔 해야겠고 또 스폰서님들과 같이 성공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는데 요즘 들어서도 다시 한번 더 미팅을 다니면서 그런 욕심이 더 강해지고 더 크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심장이 더 다시 두근두근 뛰고 더 열심히 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성장하고 또 이제 제 나름의 또 라이벌이 있다 보니까 이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뤄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을 더 열심히 해서 결과 만들어가는 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아마 이 내용을 저번 주 때도 그 성명아이비 거의 똑같이 했던 얘기인데 진짜 그 당시 때 우리가 성명아이비를 뭐라고 했냐 발발이라고 했어요. 발발이. 무슨 발발을 맨날 막 아시죠?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결과가 있을 때도 있었죠. 없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오늘 어디 있냐 남원에 있대. 어디에 있냐 부산에 있대. 어디에 뭐 전주가 있대. 이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거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죠? 저는 어떻게 하면 부산 쪽으로 가려면 부산 쪽만 파. 전라도 쪽으로 가려면 전라도 쪽만 파. 맞잖아요. 힘들잖아. 제가 지금 스케줄 뒤엉겨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정하려고요. 울산부터 가서 부산으로 갔다가 찍고 대구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부산 갔다 울산 찍다 대구를 찍을 것인지 저는 왜 그러냐면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사업을 했을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니까 저는 같이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알겠지만 끊임없이 스폰서가 후원해 주는 거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그런 게 있습니다. 받는 건 당연한지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거꾸로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그분이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만이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사업은 쉽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누가 걸어간다? 내 파트너가 걸어간다. 그럼 저는 이걸 누굴 보고 복제를 했을까요? 구루짱님이에요. 우리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구루짱이랑 같이 부산 갔다 울산 갔다가 막 진짜 김해 갔다가 진짜 정신없이 뛰어다녔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제가 보고 외웠던 게 뭐였냐면 내가 정말 저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내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나쁜 복제입니까? 좋은 복제입니까? 좋은 복제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새끼 새는 어미새를 따라합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걸어가는 길을 누가 따라간다? 내 파트너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 엄마 아빠가 왜 처음 태어나면 존댓말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한테 존댓말 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아이가 첫 번부터 봤는데 말면 야, 너 일로 와봐. 어이 이러면 이 시골에 옛날에 있었어요. 우리 그 보면 와이프를 어이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얘들이 그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병원에 나를 복잡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나갈 때 갔다 올게. 이게 내가 항상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들이 나갈 때 나 갔다 올게. 내가 처음에 이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야. 근데 이게 학원 갈 때도 갔다 올게. 누들만드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항상 아침에 나올 때 갔다 올게. 이걸 갖다 우리 아들이 그대로 복제를 하고 있더라고. 지가 뭔데 갔다 온다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해야지. 내가 당황했네 진짜. 이게 봐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시죠? 그 웃기는 거지만 그 모습을 누가 카피한다? 우리 아이부터가 카피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어제 제가 드라마를 좀 손명현 아이브도 열심히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집을 짓지 마세요. 차라리 집을 사가지고 왜 이번에 제가 아시는 분 한 명이 전원축제를 직접 지었어요. 정말로. 근데 엄청 후회했어요. 집을 원하는데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차라리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게 훨씬 낫더란 거지. 차라리 그 동네에 부모님이 원하는 집이 있으면은 사는데 지는데 시골은 땅값이 비싸는데 지는 값 아무 필요. 지어 놓을 때는 그 짓는 값이 비싸지만 매매할 때는 땅값에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혹시라도 집을 질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서 터를 보고 질만한 집인지. 하여간 정말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멋진 나중에 생일 선물로 부모님 딱 집 한 채 드리면 얼마나 부모님이 행복해 죽겠네. 맞으면 꼭 그렇게 되시라.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강철 부대에 비슷한 새롭게 이제 군인들 프로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던 말 중에 한 명이 뭐였냐면 나폴레옹이 그런 말 했대요. 승기는 누구한테 간다?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그 말 듣는데 그 부대의 역할 진짜 그걸 보면서 경이 어떻습니까? 승리는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우리가 결국에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구력입니다. 노했을 때 한번 더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떻습니까? 오늘 12월에 좀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 주만큼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네, 역시 해피 에너지 받으셨습니까? 네, 그만큼 큰 박수로 다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계획 얘기하셨잖아요. 계획에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계획은 꼭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행동력, 실행력. 네, 맞추셨어요? 네, 계획은 실행력이 꼭 동반돼야 하는 게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썼다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계획을 짠다라고 하는 게 100이라면 내가 뭔가 썼다는 거는 50%인 거고 행동하는 게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내가 뭔가 쓰는 것 자체를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행동은 뭔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행동력이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계획을 짜셨거나 수정을 하셨다면 그의 해당하는 행동은 바로 지금부터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 성공하십시오.